40페이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은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그래서 교자 있잖아요. 교자를 힌트를 얻어서 2를 쓰시고요. 교환 법칙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두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헷갈려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2라고 쓰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결합 법칙 3이라고 쓰고 결합 법칙. 얘는 두 집합, 세 집합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헷갈리면 피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A 합집합 B는 얘를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다. B 합집합 A 이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 법칙은 세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요. A 합집합 B를 가로를 먼저 치고 나서 C랑 합집합한 거랑 B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A 합집합한 거랑 같다. 그래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요. A 합집합이랑 B 교집합 C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랑 결합 법칙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결합 법칙은 같은 부호예요. 같은 기호예요. 같은 기호. 합집합. 그리고 분배 법칙은요. 서로 다른 기호라는 거죠. 합집합과 교집합 이렇게 다른 기호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교 C는요. 요 부분이 분배가 돼요. A 합집합 B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은 여기 오고요.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갈 때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도 A 교집합에 네모 치시고 여기가 분배가 되는 거죠. A 교집합 B 그 다음에 가운데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거꾸로 갈 때도 여기가 네모가 치셔야 돼요. 여기랑 같을 때 거꾸로 갈 수 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내용 읽어보시고 조금 외우십시오. 됐죠? 4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법칙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요. 여집합이 각각 들어가고요. 그래서 A 여집합, B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안에 교집합이 있으면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잠깐 필기를 하시고 공식 좀 외우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09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잠깐 보십시오. 자, 1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요. 정리 후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구하려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서 정리를 한 후 벤 다이어그램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교 B 여집합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가운데 거. 그 다음에 이 여집합 컴플리멘탈이 있잖아요. 이게 배분이 되면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죠. 그래서 A 여집합이고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고 B 여집합은 그냥 B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기운이 분배 법칙 들어가요. 그래서 A교 A 여집합 합집합에 A교 B 이렇게 들어가고요. A교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에 A교 B가 돼요. 공집합이랑 다른 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다른 집합이 되죠. 그래서 A교 B 돼요. 이 상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 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2번, 3번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여기 잠깐 써드렸는데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차집합. A 차집합 B는 A교 B 여집합. 저는 이렇게 봤어요. 차집합이 구부러지고요. C가 들어간다. 교육고 A에서 A교 B를 도려낸다. 그러면 A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A 합집합 B에서는 B를 도려내야 되고요. 얘를 순서를 바꾸면서 CC 붙이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필수 예제 09번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필기해 두세요.
됐죠? 43페이지 설명할게요. 자, 43페이지 이것도 뭐야? 정리 후 벤 다이어그램을 구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분배 법칙의 반대를 통해서 합치죠. 그래서 A 여집합 교 A 이렇게 쓰고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써요. A 여집합 교 A는요 공집합이 되고요. 그거랑 합집합 B의 여집합은 B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구했어요. 그래서 B 여집합 됐고요. 두 집합 사이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를 바꾸죠. 그래서 A 합집합 B 여집합은 A 차집합 B가 되고요. 그게 공집합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A에서 B를 도려내는 남은 A가 했는데 그게 공집합이라고 하면 A가 B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다 도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해서 답이 1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후 벤 다이어그램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if예요, if.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특강입니다. 특강 되게 어렵습니다. 내용 중요하고요. 자, 배수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A3이라고 쓰면 M에다 3이라고 그러면 정의를 한 거예요. 3의 배수들에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하고요. A4라고 하면요. 4의 배수집합이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배수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배수집합이라 정의되어 있는 거의 교집합은요. 그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그 AK가 돼요. 그래서 K를 구할 때 N과 N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되고 요거 잠깐 볼게요. A의 3이랑 A의 4는 배수집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거의 교집합은요. 10이잖아요. 12 그리고 24죠. 근데 12, 24가 뭐냐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 10이에요. 그래서 12의 배수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은 쉬워요. 왜냐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니까요. 근데 합집합 부분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M과 이게 M이에요. M. M과 N이 약백수 관계이면 약수 배수 관계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은 쪽이에요. 적은 쪽. 적은 쪽. 자, 기록 보십시다. 자, A2는 2, 4, 6, 8이죠. A4는 4, 8, 12, 16이에요. 이걸 합집합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2의 배수죠. 그래서 A2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합집합을 하면 둘 중에 작은 쪽을 배수 관계이고 작은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집합은요. 3과 4의 최소 공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됐죠? 특강 1 설명하고요. 밑에 확인 체크 54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강 1입니다. 자, A2와 합집합 A3예요. 합집합은 어렵다 그랬죠, 계산이. 그러나 이 두 수 사이의 관계가 약배수 관계이면 괜찮다 그랬죠. 근데 약배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배 법칙을 써요. 그래서 A2교 A4, A3교 A4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교집합은 쉽다 그랬죠. 2와 4의 최소 공배수 A4 됐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 A12 그 다음에 합집합이 됐죠. 합집합은 어렵지만 약배수 관계가 됐죠. 얘는 약배수 관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약배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4의 배수, 12의 배수 그거 합집합한 거는요. 적은 쪽이라 했죠. 4의 배수가 된다. A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은요. 합집합은요. 어렵다 그랬죠. 근데 약배수 관계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A6이 되고요. 얘도 약배수 관계네요. A9가 됐고요. 교집합은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확인 체크 54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십시오. 됐죠? 45페이지 특강 설명할게요. 대칭 차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상의 요거고요. 때로는 아스토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는 삼각형으로 표현했죠. 때로는 아스토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A에서 B를 차집합해서 도려낸 남은 A고요. 그리고 B에다가 A를 차집합해서 도려낸 나머지 B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집합한 게 대칭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근데 실제 계산은 이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도려낸 걸로 계산하시고 실제 계산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우셔야 되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외우세요. 자, 그럼 특강 1번 설명할게요. 특강 1번은 아까 실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세모고요. 세모 쳐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안 푼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개를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도려낸다 그랬죠? 두 개를 합집합하면요. 전체 집합이 되죠.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요. 공집합이 되죠. 그럼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푼다고 합니다. 두 개를 합집합을 해요. 두 개를 합집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두 개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된다. 니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합집합을 해요. 그럼 전체 집합이 되고요. 두 개 교집합을 해요. 그럼 A 집합이 되죠. 그래서 차집합하면 A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미음도 맞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요 방법 말고요. 이 방식으로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풀어보세요. 됐죠? 확인 체크 55번은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대칭 차집합을 동그라미 두 개를 표현했네요. 그래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A랑 B랑 대칭 차집한 거는 서로 도려내고 남은 A죠. 그래서 실제 계산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거에 다시 동그라미 두 개 A예요. 그럼 다시 합집합을 해요. 두 개. 합집합은 전체가 되죠. 교집합을 해요. 교집합을 하면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걸로 도려내니까 뭐예요? B가 나오죠. 이쪽 B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답이 2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48페이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둘 다 외우셔야 돼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교 B입니다. 이게 뭐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거는요. A의 개수랑 B의 개수 이렇게 더하면 이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중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B의 개를 하나를 더 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요. 여기에 A, B, C라고 하면 A의 개수는 AB죠. 여기가 AB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BC는 BC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겹치니까 B를 교집합 부분 하나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어려워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집합이 세 가지 나왔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은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는 A교 B 빼고 A교 C 빼고 B교 C 뺀 다음에 다시 A교 B교 C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봐요. 자, 요거 A 요거 더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카운팅 했죠. 이렇게 한번 카운팅 했다. 한 번씩 카운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B 더하면요.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요. 요건 두 번 한 거죠. 두 번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C는요. 한 번씩 카운팅하고 여기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기가 뭐 몇 번이 돼요? 세 번이 되죠. 요 안에 게 세 번이 됩니다. 그리고 A교 B를 빼요. 그럼 A교 B를 빼면요. 여기 지울게요. 두 번, 세 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이 돼요. 그리고 B교 C를 빼요. 그럼 여기 카운팅이 어떻게 돼요? 한 번, 한 번이 되죠. 그 다음에 C교 A를 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빵번, 한 번 되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이 가운데는 카운팅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0을
이렇게 1로 만드는 거죠. 이해됐었죠? 그래서 그 추가로 또 설명드리면 A, B, C, D, E, F, G라고 이렇게 있으면요. A를 카운팅해요. A, B, G, F. 이게 A예요. B를 카운팅을 해요. B, C, D, G. 그리고 D, E, F, G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요 교집합을 빼요. B, G를 하나 빼요. 그래서 B 하나 빼고요. 연필로 할게요. B 하나 빼고 빠졌죠? DG를 빼요. DG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FG를 빼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G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 G를 더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집합, B집합, C집합 빼기 A교 B, B교 C, C교 A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A교집합, B교집합 C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이 부분 외워주십시오. 됐죠? 47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6번 잠깐 개념 익히기 설명 드릴게요. 자, A집합이 10개고요. B집합이 8개고요. A교 B가 4개예요.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 공식을 써서 N의 A 합집합 B는요. A 10, B 8, 그리고 교집합 4 빼서 14 이렇게 계산한 방법도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요. A집합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A의 개수를 10을 요 안에 집어넣지 마요. 요 선상에다 10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10은 여기다 이렇게. B도요. 8을 여기 선상에다 표시를 하시고요. 교집합은 4죠. 그럼 요 선상에 있는 게 10이고 요게 4면 요 가운데는요. 6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 선상에 있는 여기가 8인데 이게 B죠. 근데 여기 4면 여기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요. 겹치지 않게 6 더하기 4 더하기 4 해가지고 14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47페이지 개념 익히기를 다 풀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48페이지 요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까 그림이 좀 작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자, 필수예제 17번 48페이지 설명 드릴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솔브 2입니다. 자, 요거는요, 전체 집합은 U라고 표시하시고요. U 60을 요 선에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A 표시하시고, 37을 또 마찬가지 요 선 위에 표시하시고, B를 40을 또 선 위에 표시하시고, 요거는 뭐예요? 드모라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요 안쪽이 15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없나요? 교집합은 없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37이고 여기 4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5면 A 합집합 B가 뭐예요? 45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45다. 45는 37 더하기 40 더하기 그리고 X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X를 구하면 32가 나와요. 얘가 30이면 얘가 선상에 있는 게 37이기 때문에 얘가 5가 되고 얘가 30이면 선상에 있는 게 40이기 때문에 8이 돼요. 구하라는 하는 거는 B에서 A를 도려내고 남은 B잖아요. 그래서 다 8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37을 요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요 선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4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필수예제 12번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영어가 35명, 이게 영어겠네요. 영어 35명에게 35봉을 선 위에 넣거나 A 가로 이렇게 쳐줘요.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은 28명이다. 이렇게 됐고요. 영어 수학을 모두 못 푼 학생이 5명이니 바깥에 5명이고 그리고 요거를 다 합집합한 거예요. 이게 60에서 5 빼면 55명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을 구하시오. 그러면 A 합집합 B를 얘기하죠. 그래서 55명이다. 영어 문제, 수학 문제 다 푼 학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55에 35 더하기 28 더하기 x, 여기가 x의 x 됐죠? 그 x를 구하면 x는 8명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이 돼요. 영어만 푼 학생을 골라라. 그러면 영어만 푼 학생이죠. 그러면 여기가 영어가 35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잘못 써놨네요. 영어고 28은 여기 위에 써져 있나요? 이게 수학입니다. 35라고 그랬으니 이게 선상에 35고 8이면요. 여기는 몇 명이에요? 27명이겠죠? 27명. 그래서 답이 27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벤 다이어그램 풀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자, 발전 예제 13번 되게 중요합니다. 해설이 밑에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문제를 조금 읽어볼게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65번, 66부터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30이고 A가 22, B가 17이고요. A교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내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요거를 할게요. 여기 30이고요. A가 뭐예요? 22죠. 선상에 걷고요. B가 17이죠. 그리고 A교 B를 X라 놓고 여기를 Y라고 놔요. 자, 근데 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X의 맥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죠. 여기가 22고 17이잖아요. 그럼 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요. B가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A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교집합이 뭐예요? B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7이 됩니다. X이 17이 되고 이 전체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가 있고요. 이제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 A교 B 교집합은 이거죠. 근데 얘가 17이잖아요. 그렇죠? 17이 되고 바깥이 몇이 돼요? 22가 되죠.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돼요? 30에서 22 빼니까 8이 돼요. 아시겠죠? 요거랑 요거랑 서로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되고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X 하나만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Y까지 같이 놓고 계산해야 돼요. 이 최대 치수 문제는. 어떤 거는 Y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전체 집합은 U가 30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보다 작고요. A 합집합 B는 이렇게 되죠. 같죠? 이렇게. 잘못됐어요. A의 개수랑 B의 개수랑 그리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22가 되고 B는 17이 돼요. 그리고 이 합집합은 3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게 39가 되고 이쪽 넘기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9가 최소값이 되죠. 됐죠? 9가 최소값이 되면 얘가 9가 되면 여기가 A 합집합 B가 30이 돼서 Y는 0이 되고요. 그러면 X의 최소값, 최대값은요. 9에서 17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M이 17이고요. 그리고 N이 9가 돼서 17과 9의 합은 그래서 26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두 방법 꼭 숙지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